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시장. 하지만 네. 마냥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의 이슈는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와 디커플링된 국내 증시의 하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이 결국 언제 해소될 것인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통계적으로는 디커플링의 마무리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이후 현재와 같이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국내 증시가 2주 이상 약세를 보였던 적이 9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디커플링이 2주 내로 마무리되었고요. 현재와 같이 4주 이상 진행된 경우는 2010년 10월 한 차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인 약세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욱 길게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발생한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원화 강세와 그에 따른 실적 우려감이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역시 원화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화 강세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디커플링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전에 빠른 속도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면서 원화 강세가 실적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와 IT와 같은 주요 수출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화 강세가 디커플링의 원인이 되었을 때 이 디커플링을 해소했던 요인을 찾아보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둔화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디커플링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 해소도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원화의 강세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강세 기조가 약간은 꺾이지 않았습니까? 어디 같은 경우에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려 19원이나 오르면서 1,090원대에 올라서 있고 오늘도 1,090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환율 수준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시장에 좀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1월 금통위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당 1,100원 선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보다 쉬운 시장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커플링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그 이하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달러당 1,100원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올 경우 외국인 순매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월 금통위를 앞두고 원화 강세 저지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선을 넘어서서 정체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율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달러당 1,100원 선이 넘어가는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머물게 된다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00원을 넘어가는지 지켜본 이후에 수출 민감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